99쪽에 문제 좀 같이 풀어보고, 사과가 연직 아래로 떨어지고 있다. 사과가 떨어지는 동안 사과의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 이게 자유낙하죠. 자유낙하하는 동안에 자유낙하하는 동안에 속력이 일정한 거 아니고, 속력이 일정하게 빨라진다. 일정하게 빨라진다. 이러면 맞죠. 자, 1초 동안 속도 변화량의 크기가 일정하다. 그게 그 소리죠. 그렇죠? 속도 변화량, 가속도가 일정하다. 가속도는 일정합니다. 등가속도 운동하는 거고, 사과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 같다. 맞죠? 힘이 중력이 연직 방향인데 운동도 아래쪽으로 하기 때문에 방향 같은 거예요. 자, 질량과 속도를 나타낸 것이고, 운동량의 크기를 써라. 운동량의 정의 아셔야 되고, 운동량은 이제 질량 곱하기 속도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5죠. 2, 4, 8. 요거 6. 그 운동량의 크기는 이제 원래 절대값만 보는 거기 때문에 크기라고 하는 거는, 지금은 뭐 방향도 다 같습니다. 그래서 B가 제일 크고요. BCA네요. B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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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CA. 4번. 자, 지금 힘과 시간 그래프, 어떤 물체에 작용한 힘과 작용한 시간 그래프, F 곱하기 T, 힘 곱하기 시간은 충격량이죠. 충격량. 자, 그래서 밑면의 넓이는 6N의 힘으로 3초 동안 힘이 작용했다라는 뜻이니까, 충격량이 18 뉴턴 세컨인데,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기 때문에 그게 제일 중요해요. 지금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 그래서 6초일 때 속력 물어봤어요. 처음에 얘가 1m/s로 움직였대. 그러니까 지금 운동량의 변화량이 18이 돼야 되고,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빼면 그게 18이 돼야 돼. 근데 처음 운동량이 얼마냐면 2예요. 2. 질량 곱하기 속도니까 2야. 그럼 나중 운동량은 16이죠. 나중 운동량 16인데, 운동량 정의가 뭐예요? 질량 곱하기 속도죠. 원래는 속도긴 한데 지금은 속력이라고 해도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직선상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V는 이제 8m/s가 되어 있을 거다. 그런 거 없네요. 넘기면 20이구나. 미안해. 그러니까 이게 부호가 중요한 거야. 부호가. 마이너스 2를 넘겼으니까 20이 되죠. 정신 차리고 해야겠네. 20이고, 질량이 2고요. 속도가 얼마인데? 속도는 10이죠. 10. 그러니까 마이너스 2를 이항하니까 20이죠. 3번. 보기가 그거에 맞는 보기가 없었으니까 안 틀렸지. 보기 있었으면 틀릴 뻔했네요. 그쵸? 자, 그래서 이항할 때 똑바로 이항해 주시고, 답은 3번. 자, 힘 시간 그래프입니다. 힘 시간 그래프. 힘 시간 그래프에서 밑면의 넓이는 여기 넓이는 충격량이야. 충격량. 왜냐하면 넓이 구하려면 힘 곱하기 시간 할 거니까. 충격량이 힘 곱하기 시간이니까. 그렇죠? 근데 넓이가 같다. 넓이가 같다. 손을 뒤로 빼면서, 근데 이 차이가 뭐냐, 시간이 늘어나면 전체적인 평균 힘이 줄어들기 때문에, 시간이 늘어나면 힘이 줄어들기 때문에 뭔가 뭐 좀 덜 아프다던가, 힘을 적게 받으니까 뭐 좀 더 안전하다던가 이런 거거든요. 손을 뒤로 빼면서 공을 받으면 시간이 늘어나요. 그러면서 힘은 줄어들기 때문에 B에 해당하는 거고요. 이거는 A가 아니라 B에 해당하는 거고,
순간적으로 손이 더 아픈 경우는 B다. A죠. 예. 시간이 짧으니까 힘이 많이 작용해서 더 아프죠. 충격에 대한 안전장치의 원리는 A보다는 B의 경우를 적용한 것이다. 맞죠? 3번이 답이고요. A와 B가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를 각각 운동하다가 충돌한 후 한 덩어리가 되어 운동하는 것이다. 이게 운동량이 원래 보존이 돼야 되거든요. 예, 운동량이 보존이 돼야 되는데, 자, 아무튼 충돌 과정에서 A가 B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과 B가 A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 반대이다. 맞죠? 이거는 작용 반작용이죠. 작용하는 힘과 반작용하는 힘은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다. 충돌 전과 A, B의 운동량 변화량의 크기는 서로 같다. 충돌 전과 후 A,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는 같다. 맞는데 왜 맞냐면 운동량의 변화량은 이제 힘 곱하기 시간만큼의 변화량이 생기는 거잖아요. 충격량만큼. 근데 힘의 크기도 똑같고 시간도 똑같으니까 변화량의 크기는 같은 거죠. 변화량의 크기는 같은데 방향은 반대인 거야. 방향은 반대. 자, 충돌 과정에서 A와 B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서로 같다. 같죠? 충격량 크기 같습니다. 충격량 크기 같고 운동량 변화량 크기 같고, 근데 방향은 반대. 그래서 결과적으로 A는 운동량이 줄어들고 B는 운동량이 증가해요. 근데 A가 줄어든 것만큼 B가 증가하니까 운동량이 보존이 되는 거야. A의 운동량, B의 운동량의 합하고 나중에 이 A, B의 운동량의 합이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A가 줄어든 만큼 B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운동량이 보존이 되는 거죠. 그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자, 실력 향상 문제 100조. 수평 도로로 달리고 있는 버스 안에서 철수가 컵을 들고 있는 모습이다. 버스가 직전 운동하는 동안 철수가 들고 있는 컵의 음료수가 가 또는 나가 되는 경우가 있었다. 예. 철수는 밖을 볼 수 없다. 가처럼 되려면 오른쪽으로 속력이 증가하던가, 그러면 오른쪽으로 부웅 출발할 때 말하는 거고요. 나처럼 만약에 왼쪽으로 운동하던 애면 왼쪽으로 가다가 속력이 감소하던가, 이게 전진한다 후진한다 이런 말은 지금 없죠. 그냥 직선 운동한다로 되어 있지. 그러니까 왼쪽으로 가다가 끽 쓰거나 아니면 오른쪽으로 붕 출발하거나, 이해가요? 두 가지 경우가 다 됩니다. 이거는 뭐 정지해 있거나 아니면 속도 변화가 없어야 돼요. 예, 등속 운동하거나. 일단 직선 운동은 하는 거니까. 그래서 가에서 버스의 방향을 알 수 있다. 이게 없어요. 있을 것 같잖아. 없습니다. 두 가지 경우 다 되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속력이 부응 증가하거나 왼쪽으로 가다가 끽 속력이 감소하는 거죠. 왼쪽으로 가는데 이제 속력이 감소하는 거지. 가다가. 니은 버스가 왼쪽으로 운동하는 동안 컵의 음료수가 가처럼 유지가 되었다면 속력이 감소가 되고 있는 겁니다. 버스에 작용하는 알짜 힘은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작다. 알짜 힘은 크기만 생각하자면 가가 더 큰 거죠. 하여튼 가는 알짜 힘이 있는 거거든요. 알짜 힘이 가가 더 큰 거죠. 나는 알짜 힘이 없는 거예요. 나는 알짜 힘이 빵인 거예요.
알짜임이 있었으면 힘이 작용하면 어떻게 돼? 운동 상태가 변화돼야 되거든요. 운동 상태가 변화가 안 되기 때문에 알짜임은 가가 더 큰 거죠. 알겠어요?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자, 당겼더니 물체가 일정한 속도로 운동하였다. 일정한 속도로 운동한다라는 건 뭐야? 알짜임이 0이다라는 거야. 근데 운동하고 있는데 뭘 알짜임이 어떻게 0이 되지 싶은데, 철수가 지금 이 물체의 무게 있잖아. 중력 있잖아. 무게. 물체 무게가 중력의 크기다. 무게만큼의 힘으로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로 이제 잡아당기는 장력이 있는데 지금 그게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움직이고 있는 상태에서 똑같으니까 힘이 일정한 거예요. 그 물체에 작용한 알짜임 0이다. 이거 맞아. 얘는 당기지. 얘는 철수는 힘줘서 당기지. 근데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임은 0이야. 줄이 물체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보다 크다.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 이러면 빨라져야지. 백족하고 있어요. 백족. 이 앞에는 좀 선생님 영상 보내줄게요. 철수의 무게와 수평면이 철수를 떠받치는 힘의 크기는 같다. 이게 평상시는 같아요. 평상시는. 이게 있잖아요. 만약에 이제 평상시라고 가만히 서 있잖아. 좀 같아. 근데 지금 안 같아. 왜 안 같냐면, 근데 평상시는 왜 같냐면, 철수가 이제 중력 때문에 누를 거 아니야, 땅을. 근데 얘가 땅으로 밑으로 내려가고 있나? 안 내려가지. 왜 안 내려가냐면 땅이 철수를 똑같은 힘으로 받치니까 안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땅바닥 걸어 다니는데 지구가 잡아당기는데 땅이 안 꺼지잖아. 그 땅바닥에 받치니까 안 꺼지는 거야. 땅바닥에 이런 걸 수직항력이라고. 수직항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철수가 잡아당기잖아, 줄을. 그럼 줄이 철수를 어떻게 해? 잡아당겨요, 반작용으로. 그러니까 지금 철수가 아래쪽으로 지금 작용하는 힘이 물론 있는데 중력이 있죠. 철수에 대한 중력이 있죠. 근데 줄이 철수를 잡아당기는 요거 반작용이 있잖아요. 반작용. 그러니까 실제로 땅바닥은 철수 무게만큼의 힘으로, 철수의 무게라고 하는 건 철수의 중력을 말하는 거죠. 철수의 무게보다 줄어든 힘으로 땅바닥을 누르니까 이 반작용이 원래 철수 무게만큼 지금 생기는 건 아니에요.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잡아당기니까 약간 매달려 있는 기분인 거지. 줄에 약간 매달려 있는 거야. 그러니까 철수의 무게만큼 떠받치는 힘이 작용하지 않지. 철수의 무게라는 거는 철수에 작용하는 원래 중력을 의미합니다. 중력의 크기가 무게니까. 왜 그러냐? 철수가 줄을 당기니까 줄이 철수를 당겨가지고 반작용이 작용했기 때문에 위쪽 방향으로 작용하니까 땅바닥에서 이제 철수의 무게만큼의 힘으로 버티는 건 아니다. 알겠습니까? 관성의 법칙에 대해 서술하시오.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임이 0이면 물체는 자신의 운동 상태를 유지한다라는 거죠. 근데 운동 상태라고 하는 게 정지해 있으면 정지해 있는 거고, 직선 운동 하고 있으면 등속 직선 운동 하는 거고,
속력이 변화가 없는 거고. 그게 이제 관성의 법칙입니다. 자, 직선에서 운동하는 어떤 물체의 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속도가 빨라졌어요, 붕 하고. 그럼 이건 가속도가 있는 거야, 여기는 등속 운동하고 있는 거고. 이거는 끽 하고 쓰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가속도가 있긴 한데 이제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고 있는 거죠. 1에서 2초 동안의 속도 변화량의 크기. 속도 변화량이라고 하는 거는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의 크기구나, 그냥. 그건 이제 10이죠, 10. 왜냐면 0에서부터 10까지 갔으니까. 속도 변화량의 크기는 10이고, 1초 동안 속도 변화량의 크기는 1초일 때가, 그러니까 1초 동안의 속도 변화량의 크기, 이거는 가속도죠. 가속도. 가속도가 그거죠.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 그거는 어떻게 구해? 기울기로 구해야 돼. 기울기로. 여기는 가속도가 얼마냐? 가속도 보통 A라고 씁니다. 2초 동안에 10m/s가 변했기 때문에 요 구간에서는 5m/s 제곱이에요. 근데 1초도 기울기가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 그럼 1초일 때도 5야. 근데 6초일 때는 여기죠. 여기인데 기울기가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3초 동안에 10m/s가 이제 감소한 거죠. 이건데 아무튼 1초일 때가 6초일 때보다 더 큰 거 맞죠? 속도 변화량의 크기는 10m/s이다. 1에서 2초로 돼 있구나. 그러네. 5m/s네요. 이거 틀렸네, 그쵸? 1에서 2초군요. 자, 그 다음에 5에서 8초 동안에 알짜 힘의 크기는 감소한다. 이게 뭔가 감소한 것 같지만 알짜 힘의 크기는 일정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힘은 속도 변화량은 힘의 크기에 비례하고 질량에 반비례하는데 속도 변화량에 변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힘이 일정한 거지, 힘이. 알짜 힘이 일정한 거지. 이게 기울기가 막 이렇게 됐다. 이러면은 힘이 일정하게 작용하는 게 아닌데 기울기가 일정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힘의 크기가 일정했던 거지. 뭔 얘기인지 알 거야? 알짜 힘의 크기는 일정하다. 2번이고요. 자, 그림은 위로 던져 올린 공이 올라갔다 내려오는 동안에 작용하는 물리량의 크기와 방향을 각각 화살표의 크기와 방향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러니까 가는 지금 점점 속력이 감소하는 그런 그림이야, 그쵸? 그래서 올라갈 때의 속도의 크기와 방향은 가 그림이고 내려올 때 작용하는 힘의 크기와 방향은 비스듬히 봐가지고 잘 안 보이네. 라 그림이 라. 힘의 크기와 방향은 올라갈 때건 내려갈 때건 다 똑같아요. 힘의 크기와 방향은. 답은 2번이고 지금. 자, 올라갈 때든 내려갈 때든 힘의 크기와 방향은 다 중력이고 아래쪽 방향이고 힘의 크기 똑같아요. 올라갈 때든 내려갈 때든. 이거를 올라갈 때라고 해서 뭐 나처럼 되는 거 아니에요. 올라가고 있는 도중에도 중력은 연직 방향으로 받는 거기 때문에 올라갈 때든 내려갈 때든 요런 힘을 받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내려올 때 이제 내려올 때 속도제. 점점 빨라지니까 내려올 때 속도. 올라갈 때 속도 느려지고. 뭐 요거는 별로 의미가 없고 나는. 답은 2번 고르시면 되는데 라를 오해를 하지 마라. 내려갈 때의 중력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다. 올라갈 때도 중력은 똑같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6번 그림 가는 점 A에서 가만히 놓은 추가 최하점 B를 지나 A와 C 사이를 왕복 운동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나는 가와 같은 물체의 운동을 하는 놀이기구다.
진자 운동이라고 해요. 진자 운동. 자, 가의 A에서 B로 갈 때 추의 운동량이 크게 증가한다. A에서 B로 갈 때 어떻게 돼요? 속도가 증가하죠. 속도 증가해서 운동량 크기 증가하죠. 그렇죠? C에서 추에 작용하는 알짜임은 0이다. 이게 잠깐 멈추거든요. 멈췄다라고 해서 알짜임이 0인 거 아니야. 여기에서 알짜 힘이 0인 구간은 사실 유일하게 B야, B. 알짜 힘이 0인 구간은 이제 B야, B. 요 실의 장력과 중력이 일치해. 그러면 왜 안 멈추고 지나가냐? 아, 관성이 있으니까 지나가는 거죠. 요 운동에서 알짜임이 0, 이거는 원래 기본적으로는 알짜임이 0이 아닌 거예요. 요 때만 딱 빼고. 그러니까 이때는 이런 운동은 다 뭐냐면 알짜임이 0인 운동이다 이러면 안 돼. 쟤 때문에 0이다 이렇게 설명하면 안 돼. 기본적으로 이거는 운동 방향과 속도가 둘 다 변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이런 운동은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 크기가 계속 변하는 운동이에요. 계속. 왜냐면 운동 방향은 접선 방향인데 힘의 방향은 중력하고 장력이 합쳐진 힘이거든요. 복잡하지. 아무튼 이거는 직선 운동도 아니고 속도가 일정한 운동도 아니고요. 등속 원 운동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잠깐 요 때는 사실 알짜임이 0이긴 합니다. 하여튼 C는 아니야. 멈췄다고 0이 아니죠. 자, 나의 놀이기구가 운동하는 동안 놀이기구가 받는 중력의 크기는 내려올 때 증가한다. 안 증가해요. 중력은 일정, 중력. 수 킬로미터를 올라가지 않는 이상은, 막 100km 막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지 않는 이상은 지표면 근처에서 중력은 일정합니다. 중력이 일정한 거지, 속력이 일정한 건지 이런 거를 다 구분해야 되는 거야. 자, 내려올 때 증가하는 거는 속력이야, 속력. 속력. 내려올 때 증가하는 거는 속력이야, 속력. 중력이 아니고. 뭔 얘기인지 아실까? 대충 읽으면 다 그냥 맞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림은 높이 20m인 건물의 옥상에서 수평 방향으로 10m/s의 속력으로 던진 물체, 이제 질량 1kg의 물체의 운동을 나타낸 것이다. 자, 20m를 낙하하는데 몇 초나 걸리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20m를 낙하하는데 몇 초나 걸리냐.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세요. 이제 속력 시간 그래프야. 연직 방향으로는 자유낙하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증가해. 근데 봐요. 1초 지나 그러면은 10m/s 돼 있어. 왜냐면 중력 가속도 크기가 10m/s 제곱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2초 지나 그러면은 얼마 돼 있어요? 20m/s 돼 있지. 근데 잘 봐. 이 밑면의 넓이가 원래 뭐야? 이 밑면의 넓이가 뭐죠? 속력 곱하기 시간이니까 여기가 이동거리야. 이게 이동거리예요, 얘가. 그러니까 1초 지났을 때 10m 이동하는 거야? 아니에요. 그러니까 10m/s가 됐다라는 거지 10m로 이동한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5m 이동하는 거, 5m. 밑면의 넓이가 5m잖아. 그러니까 5m 이동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잘 봐. 물론 이건 이제 평균 속도 개념으로 해도 되는데 일단 그래프로 설명하자면 요 삼각형 넓이 하나가 5식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2초 지나야지 20m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초 지나는 동안에 이렇게 증가하니까 평균 속도는 얼마야? 평균 속도. 평균 10이죠? 10? 평균 10으로 2초 지나야지 20m 가는 거죠? 그 삼각형의 넓이 이거 구해도 2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0 하면 20이죠?
그러니까 요거 20m 낙하하려면 2초 걸려요. 2초. 그러면 10m 낙하할 때는 10초 걸리냐, 1초 걸리냐? 그건 또 아니야. 어? 그러니까 10m 낙하하려면 한 요 정도 되겠네. 요 정도. 예. 요 정도인데 여기 이제 3분의 1 정도인데 하여튼 좀 어렵지만 10m 낙하할 때 1초 걸리고 20m 낙하할 때 2초 걸리고 이러지 않아요. 예. 왜냐면 이게 그 포물선 운동이고 2차 방정식이야. S는 사실 어려운데 2분의 1 AT 제곱이야. 2분의 1 AT 제곱이에요. 그러니까 이동 거리는 여기를 속도 변화량을 AT라고 쓰시면 되고, 사실 중력 가속도 곱하기 시간이라고 쓰면 되고, 여기 시간이라고 쓰면 되거든. 시간. 그럼 이제 삼각형의 넓이기 때문에 2분의 1 AT 제곱이 되죠. 교수님이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 얘가 만약에 10m를 낙하해야 된다. 근데 지금 중력 가속도가 지금 10이니까 10이잖아요. 그러면 T는 T제곱은 2니까 T는 루트 2초 걸려. 루트 2초. 10m 낙하하려면 10m 낙하하려면 루트 2초 걸립니다. 근데 20m를 낙하하려면은 S라고 하는 건 낙하 거리, 이동 거리 2분의 1 AT 제곱 4잖아요. T제곱이 4잖아요. 그러니까 2초 걸려요. 2초. 지금 사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본 거예요. 사실 그래프 그려서도 알 수가 있고, 공식 있어. 공식. 원래 이 공식, 이 공식이 위대한 공식이 아니고 요 밑면의 넓이에 관한 공식이에요. 그래서 공식으로 해도 되고, 그래프의 그 밑면의 넓이 구해도 되고, 밑면의 넓이가 20인 거지. 20. 시간 정하면 되고. 이해 가나요? 이게 요 정도 식은 하나 외워 주셔야 되는데, A는 가속도다. 가속도 10. 자, 2초 후에 지면에 도달하고 수평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는 20m이다. 잘 봐라. 2초 동안에 수평 방향으로 10m/s로 쭉 날아간 거야. 그러니까 20m 날아가지. 20m 날아가죠. 10m/s로 2초를 날아가잖아. 20m 날아가지. 물체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요렇다. 충격량 크기 구하려면 힘 곱하기 시간 하시면 되잖아요. 시간은 몇 뉴턴이냐면 얘가 1kg짜리잖아. 1kg짜리니까 중력 가속도 10 곱해서 10뉴턴짜리야. 10뉴턴. 그러니까 지구가 10뉴턴의 힘을 줘서 2초 동안 당긴 거예요. 그럼 20뉴턴/s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운동량의 변화량으로 해도 똑같아. 운동량의 변화량으로 해도. 그거는 좀 어렵네. 그게 더 어렵다. 왜냐면 이거는 이제 요쪽 방향이 10m/s고 요쪽 방향이 20m/s니까 20m/s니까 뭐 요게 이제 요게 원래 R자 속도인데 뭐 이게 더 어렵네요. 이거 하지 마시고 그냥 힘 곱하기 시간으로 충격량으로 하자. 그래서 4번 고르시면 됩니다. 아무튼 실력 향상 문제 정도 좀 풀어주셔야지 학교에서 어렵게 내더라도 알 수 있죠. 좀 그래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 요 번호 가지고 EBS 강좌가 있습니다. 이거 찍으시면은요, EBS 앱 까시고, 앱 꼭 깔아야 되는데 안 깔린 애들도 많더라고요. EBS 앱 까셔가지고요, 잘 모르면 선생님한테 물어봐. 어떻게 찾는지 모르면.
엄청 편리하게 돼 있어요. 옛날 같으면 강좌 등록한 다음에 요 강의 찾아가지고 들어야 되는데 안 그렇다고. 무슨 채팅 앱 같은 채팅창 같은 데다가 이렇게 쳐놓기만 하면 나와요 바로. 자, 그림은 2m인 지점에 놓여 있는 물체 A가 마찰이 없는 공면을 따라 내려와 1m 지점에서 정지해 있는 물체 B와 충돌한 후 XY 좌표가 그려져 있는 바닥에 떨어지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물체의 질량은 A가 B보다 크다. A가 B보다 크다. 다 읽어놔야죠. A가 B보다 크다. 그래서 얘가 A는 여기에 똑 떨어졌고요. B는 여기에 똑 떨어졌네. 자, A는 1,1이고 B는 2,-1. A와 B는 동시에 도달한다. 동시에 도달합니다. 왜냐하면 요 높이 있지, 요 높이. 요 높이가 똑같기 때문에 동시에 도달합니다. 동시에 도달합니다. 이거 충돌 직후 물체의 속력은 A가 B보다 크다. 누가 더 멀리 날아갔어요? A가 뭐 대각선이긴 하지만 어찌됐건 누가 더 멀리 날아갔어요? B가 멀리 날아간 거죠? B가,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에서는 선생님 봐, 여기에서는 옆으로 던진 운동이랑 똑같은 거예요. 여기에서 옆으로 던진 운동인 거야 사실. 그러니까 처음 속도가 빨라야지 멀리 날아가죠. 왜냐하면 시간이 같으니까. 그래서 충돌 직후 B가 지금 더 빠른 거야. 멀리 날아갔으니까. 물체의 무게는 A가 B보다 크다. 원래 질량이 A가 크대. 원래 질량이 A가 크대요. 그러면 무게도 당연히 A가 큰 거죠. 요 실험이랑 관계없이 원래 질량이 A가 크면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이 무게인데 무게도 A가 큰 거죠? 그렇죠? 수평 도로에서 수평 방향으로 등속 직선 운동하는 버스의 천장에 붙어있던 공이 떨어지는 것을 버스 안에 A와 B가 관찰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A랑 이 물체는 같이 가고 있습니다. 지금 등속 운동하고 있습니다. 등속 운동에 써있나? 여기 있네. 등속 운동. 그럼 이게 같이 가면서 떨어지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가고 있고 얘도 가고 있지 이미. 그러니까 얘도 관성 있고 얘도 이미 관성 있지. 떨어지는데 A가 바라보면은 직선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B 입장에서는 얘가 이게 수평으로 던지는 운동이랑 똑같은 거야 이게. 수평으로 던지는 운동이랑 똑같은 거야. B가 보면 이렇게 떨어져 이렇게. B가 보면. 뭐 우리 지구상에서 지금 이제 떨어뜨리면 다 직선으로 떨어지잖아. 지구상에서 뭐 떨어뜨리면 다 직선으로 떨어지잖아. 우리가 왔을 때. 근데 사실 지금 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해서 원래 본 바닥에 떨어진 거야. 원래 본 바닥에. 근데 나는 같이 움직이니까 다 직선으로 떨어지는 줄 알지. 자, 아주 우주 멀리에서 바라보고 있으면 사실 지구는 또 공전도 하고 있거든요. 공전도. 그러니까 물체가 우리는 다 직선 떨어지는 줄 알겠지만 여기 멀리서 본 사람은 이렇게 떨어지겠지. 지구는 또 공전하니까 또. 그러니까 B가 바라봤을 땐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A가 바라봤을 때 이렇게 떨어진 거고. 자, A는 공이 포물선 운동하는 것으로 보인다. 아니죠. B는 공에 작용하는 중력보다 공이 더 큰 힘을 받는다라고 해석한다. 아니 중력을 근데 A가 바라보건 B가 바라보건 다 중력이 작용하는 거야. 중력이 작용하는 거야. 이게 나중에 이제 아인슈타인의 이제 특수상대성 이론 배울 때 되게 중요한 과정인데, A가 바라보건 B가 바라보건 다 중력이 작용해서 얘는 중력이 작용하니까 똑바로 떨어졌구나
그러니까 얘 B가 봤을 때는 아 중력이 작용해서 포물선 운동했구나. 둘 다 똑같이 중력이 작용해서 요랬다라고 생각합니다. 차이점은 B는 아 얘는 이미 움직이고 있는 거구나, 알고 있는 상태에서 중력이 작용해서 포물선 운동했구나 이거. A가 바라봤을 때는요, 아 정지해 있네, 정지한 애가 똑 떨어지네, 중력이 작용해서. 그거 차이가 있지만 중력이 작용한 거는 똑같은 거예요. 공이 낙하하는 동안 공의 이동 거리는 B가 관측한 경우가 더 길죠. 보시면 알잖아요. 포물선으로 이동하니까 B가 관측한 경우가 더 길죠. 맞지요? B가 관측한 경우가 더 길게 됩니다. 자, H 그 높이 책상에서 요 스몰 h 높이에서 떨어뜨렸네. 얘가 이렇게 날라왔네요. 이렇게. 자, 근데 질량하고 상관이 있죠. 지금은. 다시. 아무튼 얘를 실험을 이렇게 했네요. 질량이 M인 애는 H 높이에서 떨어뜨리면 10cm 높이에서 떨어뜨리면 XA만큼 날아간대. 근데 질량이 똑같은데 높이가 요 높이지, 요 높이가 달라. 요 높이가 달라요. 그러면은 요때 마지막 속력이 얼마냐가 중요하거든요. 이거를 요 단계에서 우리가 배운 단계에서 풀 수 있나? 이거는 운동 에너지랑 뭐 3학년도 우리 배웠으니까 3학년 때도 한 거니까. 자, 봐봐. 만약에 이제 10cm 높이고 40cm 높이가 되면, 그러니까 이게 위치 에너지 알잖아. 위치 에너지 mgh가 운동 에너지를 바뀌는 거야. 2분의 1 mv 제곱으로 바뀌는 거야. 운동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되기 때문에, 자, 여기 위치 에너지 있죠. 위치 에너지가 요 내려왔을 때 어떻게 돼? 운동 에너지로 바뀌어 있겠죠. 그쵸? 그래서 맞아, 식을 이제 정리하면 이제 질량은 상관이 없어지고요. 여기다 곱하면은 EGH가 V제곱이랑 같은 거예요. 그럼 이제 V는 루트 EGH죠. 뭐 요런 상황이야. 자, 잘 봐라. H가 4배가 됐죠. 4배. 여기가 4배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루트 2배만큼 증가하니까 속력은 몇 배가 돼? 2배가 돼. 2배. 속력은 2배가 돼요. 여기를 싹 통과하는 속력이 2배가 된다고. 그럼 떨어지는 거리 라지 h는 똑같기 때문에 여기가 XA 이동거리의 2배가 되죠. 여기가 2배가 되면, 자, 여기가 2배가 되면 여기 X 값은 2배가 되죠. 이해 가시나? 그 다음에 구슬의 질량을 여기에서 여기는 2배로 했네요. 2배. 구슬의 질량하고는 사실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여기 구슬 질량이 EM으로 증가한다라고 해서 요 V가 증가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X 요 속도 있지, 요 속도는 똑같아요. 속도는 여기 속도나 요거는 똑같습니다. 여기는 그냥 V 한 배. 그러니까 이동거리 어때? 얘랑 똑같아야죠. 자, P에서 지면에 도달하기까지 구슬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C가 A보다 크다. 이거는 그냥 중력의 크기이기 때문에 질량이 크면은 무조건 큰 거예요. C가 A보다 크다 맞아요. 그쵸? 설수말 맞습니다. 왜냐하면 질량이 큰 거니까. 미니 XB는 XA의 4배다라고 되어 있는데 2배예요. 2배. 2배. 높이가 4배라고 해서 속력이 4배가 되지는 않거든요. 루트 2배가 되거든요. 그래서 루트 4배 하면 2배죠. XC는 XA의 2배다. 아니에요. 이거는 같아요. 그냥. 이거는 그냥 1배 같다. 복잡한 것들이 있죠. 까딱하면 실수합니다. 사실 틀립니다. 그림과 같이 5점에서 공을 가만히 놓았더니 공을 놓는 순간부터 2초일 때 A점을 지나고 3초일 때 B점을 지났다. O와 A 사이의 거리, A와 B 사이의 거리를 각각 비율로 나타내어라. 자, 잘 모르겠으면은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VT. 속력이 일정하게 빨라져. 이런 그림 그려봐봐. 그리세요. 네. 자유낙하할 때 속력과 시간은 이렇게 비례관계. 자, 2초일 때 A점을 지나고 3초일 때 B점을 지났다. 2초일 때 1초, 2초, 3초. 요때 A점을 지나고 3초일 때 B점을 지났다. 그러면 거리가 있잖아. 거리가 여기 요것도 알 수 있죠? 중력 가속도 안 나왔나? 안 나왔네. 그냥 안 나왔는데 그냥 10으로 할게. 9.8로 해도 되고. 9.8로 할까요? 그냥 10으로 하자. 10, 20, 30. 그럼 여기 이만큼이 거리잖아. 이만큼. 이 몇 미터예요? 20미터죠? 맞아요. 그렇죠? 20미터잖아요. 그 다음에 A와 B 사이 원래 큰 삼각형은 얼마예요? 원래 큰 삼각형은 15에다 3이니까 45네. 45인데 그러면은 요 넓이는 얼마예요? 15 15 45 25네요. 25네요. 25. 맞죠? 요 넓이 25네. 자, 그러면 이제 비율이 얼마예요? 4대 5네요. 4대 5. 답은 4번이고요. 답은 4번. 이게 제일 나을 것 같은데 그래도 뭔가 보이는 게 있으니까 풀 수가 있잖아. 공식으로 풀려면은 물론 할 수가 있어요. 공식은 2분의 1 AT 제곱이야. 근데 또 T가 나와 있긴 하네. 근데 이거 어려워도 좀 해보시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를 먼저 구하시고 뭐 10으로 하시면 돼요. 보통 문제들도 다 중력가속도 10으로 나와요. 왜냐면 9.8로 해도 되는데 아무 말이 없으면 사실 뭐 엄밀하게 따지면 9.8로 해야 되는데 대충 하시면 10으로 하셔도 돼요. 똑같은 비율이기 때문에 이거는 비율 문제니까. 자, 그래서 뭐 2부 그러니까 지금 거리가 t 제곱에 비례하는 거지, 그렇죠? 거리가 t 제곱에 비례합니다. 그렇죠? 지금 비례식만 세우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2초야, 2초. 2초면은 t 제곱이니까 2의 제곱이니까 4라고 생각하시면 돼. 이게 비례식이니까. 그쵸? 그 다음에 여기는 3초잖아. 3초잖아요. 그러면 얼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9죠. 9. 3의 제곱이니까 9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O와 A 사이의 거리는 4인데 A와 B 사이의 거리는 5잖아. 5.
4대 5인 거지. 4대 5. 선생님 9라고 계산한 거는 뭐야? 5점에서부터의 이동 거리를 계산한 거기 때문에 9고, 문제는 뭐예요? A와 B 사이의 거리가 S2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5죠. 9에서 4 빼야지.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프 그려서도 되고, 이 공식을 내가 외우고 있다. 공식 나오는 거는 간단한 건데, 이 공식을 외우고 있다. 그러면 이제 뭐야? C가 이제 이동 거리는 뭐에 비례해? T의 제곱에 비례한다. 이게 비례식이니까 어차피 뭐 A나 2분의 1이나 다 이렇게 제거될 거 아닙니까? 비율이기 때문에. 그래서 T 제곱에 비례한다로만 하셔도 돼요. 자, 15m 떨어진 곳에서 동시에 수평으로 V로 던졌다. A는 가만히 놓고 네요. 미안해. A는 자유낙하하고 있고요. B만 B로 던집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게 신기하게도 와가지고 맞아요. 맞습니다. 이게. 왜 맞냐면 얘가 떨어질 때 그 수직 방향으로 일정하게 떨어질 거 아니야. 이렇게 같이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 던져 일정한 속도로. 알아서 자동으로 맞아요. 너무 느리지만 않으면. 그러니까 너무 높이가 낮지만 않잖아. 그럼 얘가 다 떨어지기 전에, 그러니까 얘가 가기도 전에 떨어지면 안 맞겠지만, 얘가 딱 맞습니다. 얘가. 근데 봐봐요. 3초 후에 지면에서 충돌하였다. 3초 후에 지면에서 충돌이네. 그러면은 3초 지면에서 충돌이야. 이렇게 띡. 그러면 3초 동안에 15m 날아가야 되니까 V는 얼마겠어요? 5m/s지. 3초 지면에서 충돌하려면 V는 5m/s 맞죠. 그 다음에 던진 높이가 얼마냐. 만약에 식이 익숙하다. 익숙하면 사실은 금방이지. 왜냐면 얘가 30m이고 2분의 1이고 A는 10이고 그럼 T제곱이잖아요. T제곱이잖아요. 던진 높이 30m인지 계산하는 거구나. 미안. 던진 높이가 30m인지 계산하려고 해. T가 몇 초라고 돼 있어요? 3초지 3초? 그 T에다가 3만 집어넣으면 돼. 그러면 45m가 되겠네. 그쵸? 45m. 아까 전에 계산했을 때도 45m인데 이거는 자유낙하는 똑같으니까 사실은 3초 떨어지면 45m 낙할 수밖에 없어. 3초 떨어지면 45m 낙합니다. 자, 그래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야. 자, 공식이 잘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VT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일정하게 늘어납니다. 3초질합니다. 그럼 여기 얼마야? 30m지. 근데 삼각형의 넓이 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2분의 1 곱하기 30 곱하기 3 45m지. 이 그래프 그리는데 뭐 얼마나 걸릴까요? 뭐 한 15초 걸릴까요? 그리시면 돼요. 그리시면. 그릴까 말까 고민하지 마시고 일단 그리시면 됩니다. B를 수평 방향으로 이 부위의 속력으로 던지면 A와 B는 지면보다 높은 곳에서 만난다. 당연하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딱 2배 높다. 이거는 이제 계산해봐야지 알겠지만 당연하죠. 이 부위의 속도로 던지면 몇 초 만에 만나겠어요? 1.5초 만에 만나지. 1.5초 만에. 그럼 1.5초 동안 낙하하는 거지. 그러니까 높은 곳에서 만나는 거지. 그러니까 딱 2배 높지는 않아요, 사실. 사실 4분의 1이겠네, 4분의 1. 시간이 절반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시간이 2분의 1로 떨어지기 때문에, 루트 2분의 1이니까 4분의 1도 아니네. 루트 2분의 1배만큼 낙하합니다. 거기에서 만납니다. 루트 2분의 1배만큼. 왜냐면
떨어진 거리가 뭐랑 비례? t의 제곱에 비례하니까 시간이 2분의 1배가 됐으니까 떨어진 거리는 4분의 1이 맞네요. 잘못했네요. 미안. 이건 속도구나. 4분의 1이 맞다. 미안해. 그러니까 4분의 1배만큼 떨어져 가지고 만나요. 그러니까 여기 계산한 게 45잖아요. 그 4분의 45 떨어진 다음에 만나요. 요 높이가 4분의 45. 요 남은 거는 4분의 3 곱하기 45. 무슨 얘기인지 아실까? 자, 이것도 틀렸고, 높다 맞네요. 미안. 디귿 맞고요. 기억 디귿 4번. 그림은 다른 배에서 밧줄을 메고 잡아당길 때 자신의 배도 끌려가는 모습이다. 뭐예요? 작용반작용. 얘가 줄을 당기면 줄이 얘를 당겨서 끌려온다. 작용반작용. 옷을 두드리면 먼지가 떨어져 나간다. 이거는 관성이에요. 관성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거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옷에 먼지가 있어. 옷을 두드려. 그럼 갑자기 옷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먼지는 가만히 있었는데. 그러니까 정지관성. 버스가 갑자기 정지하면 몸이 앞으로 쏠린다. 관성이죠. 관성이긴 한데 이건 운동관성. 풍선을 바람이 빠져나오는 방향에 반대로 날아간다. 이게 이제 작용반작용. 왜냐면 풍선이 바람을 밀면 바람이 풍선을 미니까 반대 방향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자, 높은 곳에서 수평 방향으로 탄환을 쏘는 뉴턴의 대포를 나타낸 것이다. 대포에서 발사한 탄환의 속력은 점점 증가시키면 운동은 어떻게 될까? 결국엔 어떻게 되냐면 사실 더 멀리까지 날아가다가 지구 궤도를 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정 속력이 되면 지면에 떨어지지 않아요. 지면에 떨어지지 않고 지구를 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더 쏜다. 그럼 지구 중력을 벗어날 수가 있어요. 더 빠르게 동력이 커지면 지구 인력을 벗어나 탈출할 수가 있습니다. 탈출 속도라고 하는 게 있어요. 탈출 속도. 로켓을 엄청 빨리 쏘잖아요. 그 속도에 이르러야지 탈출을 하는 거예요. 그 속도가 안 되면 다시 떨어져, 지구로. 중력이 있기 때문에. 지구를 탈출하려면은 11km/s 정도는 돼야 돼요. 그러니까 1초에 11km 가는 속도가 되잖아. 그 속도로 던지잖아요. 그러면 탈출해요. 그래서 인공위성은 한 7km/s 그 정도 되면은 이제 지구 궤도를 돕니다. 15번 충격을 줄이기 위한 예. 이마가 이제 닿아서 정지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면 충격력이 줄어들어서 안 다치는 거죠. 번지 점프할 때 늘어나는 줄을 사용한다. 중요한데 아무 줄이나 내고 하면은 그 사람 죽어. 왜냐면 끔찍한 거죠. 늘어나니까 이 사람이 사는 거 사실 늘어나는 줄. 아무 줄은 안 돼요. 안 늘어나는 줄이면 죽어요.
완전 자살하는 거예요. 다리 빠질걸. 안 늘어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딱 쓰면 안 돼요. 늘어나는 줄로 해야 돼. 큰일 나. 안 늘어나는 줄로 하면 그냥 자살하는 거랑 마찬가지야. 늘어나서 얘가 띵 하면서 시간이 기니까 얘가 안 아픈 거지. 그냥 아무 줄이나 메고 떨어뜨리면 딱 쓸 거 아니야. 딱. 큰일 나지. 부딪힌 거랑 똑같아. A와 B에게, 근데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저거 뭐죠? 물론 이제 뭐 좀 덜 떨어지니까 살기야 하겠지. 그러니까 이 그 소방호수 같은 거 있죠. 소방호수. 그런 거 메고 떨어지잖아. 소방호수가 길면은 그 사람 죽어요. 소방호수가 짧으니까 조금만 떨어지다가 멈추니까 그냥 사는 거지. 자, A와 B에게 힘이 작용하면 B도 A에게 힘을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 이거는 작용 반작용인데 요 원리랑은 사실은 상관이 없죠. 야구 선수가 방망이를 끝까지 휘두르면 공이 멀리 날아간다. 요거는 뭔가 비슷해 보이지만 이거는 시간을 늘려서 충격량을 늘려서 운동량의 변화량을 크게 해서 그래서 멀리 날리는 거고, 얘는 충격량은 뭐야? 일정한 상태, 일정한데 시간을 늘려서 힘을 줄이려고 하는 거고, 이거는 힘은 일정한 상태인 거야. 사실 힘은 일정. 뭐 완전히 일정하진 않겠지만 힘은 일정하지. 방망이 휘두르는 힘은 일정한데 끝까지 스윙을 한다라는 거는 시간을 길게 하는 거죠. 시간을 길게 하는 거죠. 대충 읽으면 비슷해 보이지만 이게 달라요. 내용이 1번입니다. 이거. 16번. 그림과 같은 높이에 있는 동일한 두 개의 유리컵을 각각 방석과 콘크리트 바닥에 떨어뜨립니다. 컵이 떨어지다가 일정한 속도에 이르르죠. 그러니까 일정한 속도는 아니지만 하여튼 바닥에서 부딪히기 바로 직전 속도와 부딪히고 난 다음에 얘가 이제 컵이 이렇게 정지하지, 정지. 뭐 깨질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어찌됐건 정지하죠. 둘의 운동량 변화량이 같고, 운동량 변화량이 같다라면 충격량도 똑같고, 근데 콘크리트 바닥은 이 면의 넓이랑 이 면의 넓이 똑같은데, 충격량이 똑같은데, 콘크리트 바닥은 시간이 짧기 때문에 힘을 되게 세게 받아요. 그래서 컵이 못 견디면 깨지는 거죠. 방석은 시간이 길기 때문에 힘이 작아져요. 그럼 얘는 힘을 적게 받으니까 안 깨지는 거죠. 두 유리컵이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같은 거고, 두 유리컵이 받은 평균 힘의 크기 같은 건 아닙니다. 충돌하는 동안 힘이 작용한 시간이 길수록 유리컵이 받는 최대 힘의 크기가 작죠. 작아서 안 깨지는 거고요. 4번. 17번에 자, 범퍼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범퍼는 이제 시간을 길게 해서 기억 맞고요. 충격량 크기를 감소하는 건 아니다. 충격량이 아니라 충격력. 범퍼는 두 범퍼카에서 충돌해서 서로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서로 다르게 해준 역할. 그럴 수가 없어요. 뭔가 작용 반작용이 있는데 힘의 크기가 작을 수가 없습니다. 힘의 크기는 무조건 똑같은 거예요. 시간을 길게 해서 충격력을 줄이는 거지 힘의 크기 자체를 줄이는 건 아니고요. 사실. 자, 동일한 물체래요. 넓이 같대요. 충격량 크기 같고요.
자, 힘의 최대값이 A가 더 크다. 그러네. 야구공을 받을 때 글러브를 낀 손을 뒤로 빼면서 받는다. 그렇죠? 시간을 늘려서 힘의 크기를 줄이려고. 낙법하다, 낙법. 시간을 길게 한다. 맞죠? 포신이 긴 포는 포신이 짧은 포보다 같은 양의 화약으로도 포를 멀리 보낼 수 있다. 이거는 같은 양의 화약이면 힘의 크기가 똑같아야 돼. 만약에 저런 것처럼 되려면 이제 뭐 이렇게 힘의 크기가 뭐 이렇게 똑같고 뭐 이래야 돼. 이렇게. 뭐 요런 그림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죠. 평균 힘의 크기가 똑같고 시간이 길어지면서 멀리 날아가는 거죠. 이 부분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이거 다른 건 그래도 좀 외우시면 좀 해결되는데 외워서 해결 안 되는 애들은 열심히 계속 푸는 거지. 잠깐만 쉬었다가 이 104에서 105 할게요. 자, 요거 해보자. 신유형 수능 열기. 자, 오른쪽으로 운동하는 두 공의 운동입니다. 요렇게. 근데 얘도 가는 점점 빨라지고요. 나는 느려지네요. 그쵸? 칸을 보시면. 근데 공의 질량은 나에서가 가에서의 2배이다. 뭐 얘가 2m이고 얘가 m이다. 단위 시간당 속도 변화량의 크기는 가에서와 나에서가 같다. 뭐 그냥 1초 간격이라고 그냥 할게요. 얘는 2칸 변했어요. 1초 동안에 2칸. 그럼 얘는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이야 6. 얘가 하나, 둘이고 뭐 2고요. 속도가 2V라고 할게요. 뭐 6V라고 합시다. 하나, 둘, 셋, 넷, 다, 여. 근데 얘가 시간 간격은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평균이고요. 요거 평균이고요. 여기에서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4시간 간격 동안에 4V만큼이 증가를 한 거죠. 그러니까 시간당 속도 변화량이 뭐냐면 가속도인데 가 같은 경우에는 4t라고 할게요. 이 시간 간격을 4t. 그러니까 지금 하나, 둘, 셋, 넷, 4시간 간격 동안에 2V에서 6V로 됐으니까 4V만큼 증가한 거야. 그래서 뭐 T분의 V라고 그냥 할게요. 나 같은 경우에는 평균 속도가 얼마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5V. 여기는 하나, 둘, 셋, 3V. 시간 간격은 똑같은 것 같은데 지금 하나, 둘, 셋, 넷, 4t 동안에 3V에서 5V 빼니까 마이너스 2V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뭐 T, 2T분의 V 이런 식으로 표현되네요. 그래서 크기가 가와 나에서 같다. 같지 않죠? 공이 받는 알짜 힘의 방향은 가와 나에서와 같다. 같지 않죠? 왜냐하면 가 같은 경우에 오른쪽으로 힘을 받았고 점점 빨라졌잖아요. 나는 좀 느려졌기 때문에 이쪽 방향이야. 힘의 방향 같지가 않고요. 그럼 크기가 같냐? 일단 뭐 같겠죠. 크기가 어떻게 같냐? 얘가 가속도를 A라고 하면 얘는 2분의 2야. 얘는 가속도가 2분의 2. 그러면 F는 어떻게 되지? F는 MA 아나? F는 MA죠. 가 같은 경우에 M이 M이고 A가 A야. F가 나는
M이 2M이고 A가 2분의 A야. MA죠? 네. 그러니까 똑같죠. 가와 나의 힘의 크기가 똑같다. 힘의 크기 똑같습니다. 뭐 이런 문제는 그럼 안 나오냐? 여기 나와요. 왜냐면 이 탐구나 뭐 이런 거 할 때 요런 식으로 많이 탐구를 해요. 97쪽에 잠깐 보시면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분석을 항상 합니다. 시간에 따라서 위치가 이렇게 변화되는 걸 이제 분석한 다음에 그럼 이 시간 간격 동안의 속력, 이 시간 간격 동안의 속력, 이 시간 간격 동안의 속력, 그러면 요 시간 간격 동안의 속도 변화량이 1이야, 1. 요때도 1, 요때도 1, 요때도 1, 그래서 이제 가속도가 똑같다라는 거지. 이건 속도가 일정하고. 뭐 요런 식으로 이제 어떤 물체의 운동을 분석하는 거를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문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다시 104쪽. 다음은 힘의 크기가 일정할 때 힘의 방향에 따른 운동 상태의 변화와 운동 에너지를 나타낸 것이다.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같을 때 운동 상태 변화, 운동 방향은 변하지 않아요. 운동 방향하고 힘의 방향 같아. 그럼 빨라지는 것만 하는 거지 운동 방향이 변하나? 안 변해요. 안 변해. 속력은 변해. 늘어나지. 자운낙하 운동. 운동 방향하고 나란하지 않을 때 운동 방향도 변하고 속력도 변한다. 그런 애가 뭐가 있냐면 이제 포물선 운동. 5번처럼 이게 포물선 운동이죠. 등속 원운동은 왜 안 되냐면 속력이 안 변해요. 얘는 등속이잖아. 방향은 변하는데 속력은 안 변해. 속력 변화가 없어요. 등속 원운동은. 왜냐하면 직각 방향으로 힘이 작용해 가지고요. 운동 방향과 직각 방향으로 힘이 작용해서 속력은 안 변합니다. 등속 원운동은. 7번 진공 중에서 떨어진 게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고요. 왼쪽은 이제 공기 중에서 떨어뜨렸겠죠. 공기 중에서는 쇠구슬이 깃털보다 먼저 떨어지고 진공에서 가속도의 크기는 똑같고요. 공기 중에서 깃털의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공기 저항력이 작용한다. 맞죠? 운동 방향과 저항력이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니까 쇠구슬보다 더 늦게 떨어지는 거고요. 자, 20m 높은 곳에서 A를 자유낙하시키고 1초가 지났을 때 H에서 수평 방향으로 30m/s의 속력으로 던지는 것이다. 자, 자유낙하 할 때 어떤 운동을 해?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운동을 하죠. 요런 운동 하죠. 그 다음에 중력 가속도 10으로 돼 있죠. 그럼 1초가 지났을 때는 10m/s가 되어 있는 거고 이동 거리는 몇 미터? 5m야. 1초일 때 10m/s가 돼 있다라는 거는 10 곱하기 1 해가지고 10m 낙하했다라는 게 아니야. 그건 왜 그러냐면 일정하게 10으로 간 게 아니라 이게 늘어나서 10이 된 거기 때문에 평균 속력이 5m/s고요. 평균 5m/s로 1초 동안 가니까 당연히 5m 이렇게 낙하한 겁니다. 여기 5m 이제 낙하했을 때 여기를 지날 때 얘를 던졌다 이거예요. 근데 다시 1초 후 이거 자꾸 문제를 풀다 보니까 2초 동안에 20m 낙하한다라는 거 이해 가나?
2초면 20m 낙하합니다. 근데 1초면 10m는 아니야. 왜냐면 여기가 얼마예요? 여기가 20m/s 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이 삼각형의 넓이 구하려면 어떻게 해?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20m 낙하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그랬을 때 지면에 도달했다죠, 둘 다. 둘 다 지면에 도달했대요. 근데 이렇게 멀리 가네요. 자, 그러니까 1초 후에 동시에 지면에 도달했다. 그럼 요거는 15m 낙하하는 거죠, 15m. 요 넓이가 15m죠. 자, x는 이제 구하기 쉽죠. 1초 동안에 30m/s로 그 수평 방향으로 날아가니까 x는 30이고, a가 자유낙하한 순간부터 1초가 지날 때까지 a의 이동 거리는 h다. h가 맞아요. 왜냐면 h가 5m야, 5m. 왜냐면 얘도 1초 동안 낙하했대잖아, 1초 동안. 1초 동안 자유낙하한 거랑 1초 동안 자유낙하한 거랑 똑같지. 이해갑니까? 이거 1초 동안 낙하했대지. 이거 1초 동안 낙하했대지. 이거 똑같지. 그래서 H랑 A가 1초 동안 낙하한 거랑 똑같습니다. B는 수평 방향으로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한다. 맞죠? 그 다음에 X가 30이고요. H가 5니까 더하면 35가 맞네요. 5번의 답이고요. 자, 중력에 의해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 거. 뭐 증발하고 이러면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니까 뭐 아닌 거 같고 막 이러잖아. 근데 이런 거 증발 자체는 중력 때문에라고 하기 어렵겠지만, 이게 상승 기류가 생기고 이런 것들 있죠. 뭐 대류가 일어나고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건 중력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중력이 있으니까 상승 기류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면 밀도 차가 나가지고, 밀도차가 나니까 가벼운 애가 위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증발하면 위로 올라가니까 이건 중력 때문에 올라가는 게 아닌 것 같다 착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하여튼 증발 자체는 사실 중력 때문은 아니야. 왜냐면 분자 간의 인력을 이겨낸 거기 때문에. 근데 얘가 상승하면서 팽창해가지고 단열 팽창해가지고 구름 생기고 다시 비가 강수가 생겨서 비가 내려서 바닷물로 흘러들고 이런 건 중력 때문에 생기는 거야. 응? 이것도 중력 때문에 이제 그 중력을 이기기 위해서 뼈가 좀 비어 있는 거야. 날아다니는 그런 조류는. 근데 나머지는 이제 이것도 고래도 중력 때문에 무트로 올라오면 숨을 못 쉬는 거죠. 인공위성이 이제 돌고 있는 거 중력 때문에 그렇고, 이건 중력 때문이 아니에요. 중력은 없고, 요거는 이제 물 분자들 간의 인력, 뭐 표면장력이 인력인데 표면장력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답은 5번이고요. 자, 야구 방망이로 쳐서 반대 방향으로 운동시킨다. 방망이로 쳤을 때 야구공의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가 커야 돼. 그렇지? 여기 멀리 보내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군요. 멀리 보내기 위해서는 운동량의 변화량이 크게 커야 돼. 그래야지 나중 속도가 빨라지니까 멀리 날아가죠. 방망이로 치는 힘이 일정하다면 충돌 시간을 늘려야지, 줄이는 게 아니라 늘려야지 충격량의 크기가 커지거든요. 얘 크게 해서 얘 충격량의 크기, 아이고 바뀌었네. I는 FT죠. 충격량의 크기가 커져야지 운동량의 변화량이 커져서 멀리 날아가죠. 방망이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가 증가하면 야구공 더 멀리 갈 수 있다. 맞네요. 철수 민수 3번. 자, 7번에 질량 같고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렸고, 근데 하나는 시멘트 바닥에 떨어지는 게 A일 거고, 그쵸? 방석에 떨어뜨리는 게 B일 거고,
A는 시멘트 바닥에 떨어져서 이제 시간이 짧게 작용한 거고요. A와 B의 경우 두 달걀의 운동량의 변화량 크기 같은 거고, 같은 높이와 같은 질량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가 같더라도 운동량이 변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길면 충격력의 최대값이 작다. 맞죠? 네, 시간이 길면 충격력의 최대값이 작다. 5번이고. 자, 안전모 내부에 스타이로폼 이런 거는 전부 다 충격량을 감소하는 건 아니고요. 충격력을 감소하는 거고, 충격 흡수되는 받는 힘의 시간을 길게 해주는 게 맞고요. 장총의 총신이 긴 까닭은 이게 아니라니까. 장총의 총신이 긴 까닭은 시간을 길게 해서 충격량을 증가시켜서 운동량의 변화량이 커지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속도가 빨라지고요. 그래서 멀리까지 날아갈 수가 있죠. 있습니다. 여기 됐고.